전기 오류 수정 이익 가지고 했죠. 이제는 전기 오류 수정 손실 할게요. 맞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곧 할 8장이 감가상각비족이거든요. 여기가 시험에 출제가 무지하게 돼요. 맞죠? 근데 요거에서 요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출제가 잘 됩니다. 잘 되는 건 아니고 나오면 어렵습니다. 맞죠? 해보죠. 얘도 똑같이 여기다 써서 해보죠. 자, 보면은. 자,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자, 과거에 비용을 과소 또는 수익을 과다하게 잡았어요. 그러면 과거에 이익이 과대됐을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수익만 보면 수익이랑 이익 같이 하니까. 과대. 맞죠? 그러면 이 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가잖아요. 맞죠? 그러면 과거에 좀 칸이 모자라네. 이익 잉여금이 과대. 그죠? 자, 얘를 단기에 발견했다. 이게 발견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개정 과목은 이익이 전년도 과거에 과대됐으니까 얘를 당년도에 발견했으면 손실로 수정해야 되지. 아까는 이익이 과소됐으니까 이익으로 수정하는 거고, 지금은 과거에 이익이 과대됐으니까 손실로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얘가 만약에 중요한 오류다 라고 하면 잉여금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이익잉여 과대됐으니까. 그러니까 중대한 오류는 조작하면 안 돼요. 수익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중대한 오류가 아니래요. 아니다. 라고 하면 금액이 얼마 안 중요하잖아. 맞죠? 안 중요하니까 그냥 이때는 우리가 이익을 줄이면 되죠. 이익을 줄이면. 맞죠? 이익을 줄이니까 이때는 우리가 영업의 비용 잡거든요. 영업의 비용. 이거는 회계하고도 관련 있어요. 여러분들. 회계에서 그대로 출제합니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얘도 해볼게요. 보시면. 자, 우리가 임차료를 20원을 주기로 X 1년도에 약정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돈이 없어서 X 2년도에 준 거예요. 근데 우리 회계 발생주의, 세법 권리의무 확정주의. 그러면 권리의무 확정주의면 우리가 비용 쪽이니까 의무가 확정되는 건 X 1년도 약정한 요때. 그리고 발생도 요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부든 회계든 세법이든 X 1년도에 비용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회사가 요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뭘 안 적었냐면 여기. 뭘 안 적었냐면 이걸 이 분기를 안 했다라는 X 1년도에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미지급 비용 또는 미지급금 이걸 X 1년도에 누락했다라고 가정 장부에서 그렇죠? 그래서 누락한 분계입니다. 누락한 분계. 요걸 좀 더 집중해 주셔야 되는 감가상각비가 비용 쪽이잖아요. 요거를 좀 많이 내요. 그래서, 자, 근데 세법은 일단 그래서 장부가 요걸 당년도에 X 2년도에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전기, 오류, 수정 손실. 그죠? 요거 비용입니다, 여러분들.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요거 비용. 요거의 영업의 비용 처리. 네. 그리고 이때 돈 나갔으니까 현금 이렇게 잡은 거예요. 현금. 이때 돈 나갔으니까. 현금은 상관없죠? 네. 하지만 세법은 이 위에 있는 분계는 X1년도에 끊어야 되는 분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법은 여기 미지급 비용 이 분계는 X1년도 분계죠. 세법 입장에서는. 자, 그럼 X1년도에 세무 조정 어떻게 쓸 거냐? 여기. X1년도에 여기. 송금, 산입. 비용이 증가되니까. 그죠? 그리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의 차인데, 차감조니까 마이너스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X1년도에 부채가 어디가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이너스 유보라는 건 자본이 적은 거죠, 세법이. 자본이 적으려면 부채가 많아요, 세법이. 딱 봐도 이 부채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많았던 부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추이는 많았던 부채나 자산이 소멸되면 추인된다라고 했죠. 그럼 미지급 비용은 언제 소멸돼요? 지급하면. 그렇죠? 지급하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이거 무시하고 바로 반대세무조 끊으면 돼요. 원래는. 알죠? 그러니까 추이는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지금. 알죠? 이게 하면 되게 빠르잖아, 분기 안 긋고도. 그렇죠? 근데 이걸 또 FM대 한번 해보면, 네. 그럼 세법은 X2년도에 현금 나간 건 미지급 비용을 준 거지, 임차료가 아닌 거예요. 맞죠? 이렇게? 자, 그럼 X2년도 세무종 해보면, 장부는 비용 20. 근데 세법은 미지급 비용이 부채잖아요. 비용이 아니라. 그렇죠? 그럼 비용이 20인데 세법상 비용은 X2년도에 0이니까 비용의 감소, 송금불산입. 그죠?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의 차이니까 가산조정이면 플러스 유보.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보 추인을 조금이라도 알면 분명히 X2년도에 분개는 안 해도 돼요. 맞죠? 바로 세무조 거꾸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반대 세무조. 맞죠? 자, 요게 X 2년도에 중대한 오류가 아닐 때, 하지만 감가상각은 무조건 중대한 오류로만 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중대한 오류래요. 그럼 중대한 오류면 비용이 아니라 여기 이익잉여금을 줄였겠죠. 이익잉여금 줄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회사가 여기 이익, 잉여금을 차변으로 줄인 거예요. 중대한 오류여가지고.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됐어요? 음.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거 각각이에요. 위쪽에 X2년도 위쪽에 있는 건 중대한 오류가 아닌 분계고, 아래쪽에 있는 건 중대한 오류 분계 각각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면 X2년도 해보면 차이가 어떻게 나냐. 일단 장부는 이익잉여금이 자본인데 차변에 있으면 자본의 감소죠. 세법은 부채의 감소지 자본의 감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류 수정 분기 아래 거 하면 장부는 이익잉여금 20을 줄였고 세법은 이익잉여금을 20을 늘려야 이익잉여금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장부는 미지급 비용을 안 깠죠. 맞죠? 하지만 세법은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차변에 있다라는 거 부채를 까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지급 비용 부채, 이익잉여금 자본
둘 다 재무상태표 계정입니다. 그럼 두 줄짜리 세무조 나오겠죠. 그죠? 음. 자, 해볼게요. 우리한테 쉬운 건 자산이나 부채 쪽이에요. 왜냐면 자산이나 부채는 마이너스 유보 아니 플러스 유보거든요. 그렇죠? 그럼 해보세요. 여기. 그럼 우리가 미지급 비용이 부채죠. 부채가 차변에 있으면 증가, 감소. 감소. 그럼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이 증가하니까 플러스 유보. 그렇죠? 플러스 유보. 아니면 가산 조정.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산 조정이니까 유보밖에 안, 플러스 유보밖에 안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한쪽이 자본이면 기타. 그죠? 이익잉여 요거요. 기타인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차감 조정. 그죠? 아니면 둘 다 재무상태표 계정이면 손익의 차이는 없으니까. 그죠? 여기가 가산 조정이면 얘는 차감 조정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회사가요, 중대한 오류여가지고 이익잉여금을 줄였대요. 회사가 중대한 오류여가지고 이익잉여금을 줄였다고 시험에 나오는 게 감가상각비 이렇게 돼요. 내면 거의 틀립니다. 알죠? 하면 반드시 송금산입 기타의 세무조는 무조건 하고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자, 이거 FM 대볼까 FM? 우리 이건 야매잖아, 야매. 맞죠? 왜 송금산입 기타의 세무조는 무조건인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건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보세요. 우리가 어저께 그 정식 두 번째가 뭐였냐면 회사가 어느 한쪽을 둘 다 재무상태표 계정으로 한 걸 어느 한쪽을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처리하는 거 있었죠? 어저께 이중세무정 할 때. 영상 보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해요. 그죠? 한국말은 역시 뒤가 항상 의심, 항상 의심. 자, 그럼 보세요. 뭐냐면 회사가 이익잉여금의 감소 있죠. 얘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얘를 위에 있는 B 이거예요. 얘가 회사가 아이고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걸 얘로 한 것처럼 돌려볼게요. 이 위쪽이 비용이잖아요. 비용. 이거 일단 계정과 무시하시고 됐죠? 그래서 회사가 이익잉여금 감소시킨 거죠. 얘를 위에 있는 비용 처리한 것처럼 일단 돌려볼게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익 잉여금을 20을 늘리면 돼요. 왜냐?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줄였잖아요. 줄인 걸 이익잉여금 20 늘리면 이익잉여금 안 잡은 결과죠. 맞죠? 그리고 회사가 비용 처리 안 했죠? 이걸 비용으로 처리한 것처럼 차변으로 놓으면 비용을 늘리는 차변으로 비용 20 늘린 효과잖아요. 그래서 요 1번 분계가 뭐냐면 회사가 이익잉여금 감소시킨 걸 이익잉여금 증가해서 이익잉여금 처리 안 한 걸로 돌려버리고 그다음에 회사가 비용 안 잡았죠. 이익잉여금 줄인 거지 비용 아니잖아요. 얘를 차변의 비용 20 잡게 되면 비용을 증가시킨 것처럼 한 분계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분계를 세무조정하는 거잖아요. 법인세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송금, 산입, 기타 절고 송금, 산입, 비용 증가, 송금, 산입. 맞죠? 한쪽 자본, 기타. 응? 이쪽에 깨졌잖아요,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면 어저께 거 보세요. 그래서 송금, 산입, 기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야매로 하든 정식으로 하든 중대한 오류여가지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면 무조건 송금, 산입, 기타는 나옵니다. 정식이든 야매든. 그렇죠? 반드시 외우셔야 됨. 그렇죠? 왜냐? 이걸 안 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진짜로. 절대 안 해. 그래서 거긴 틀려요. 이익잉여금 감소로 중대한 오류여가지고 회사가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했다라고 하면은 송금살이 기타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점을 까이고 시작합니다.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외우셔야 되고 암기.